자,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해봐야 하는 첫 번째 기사, 먼저 배터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SK온이 미국 법인이죠. SK 배터리 아메리카 북미 공장을 설립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모든 배터리 생산 라인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실적 개선에 물꼬를 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에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한 현대차 그룹의 메타 플랜트 영향이 컸습니다. 자, 같은 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메타 플랜트가 바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면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를 SK 배터리 아메리카로부터 대량으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큰 상황입니다. 자, 지난 1분기를 한번 복귀해 보실까요? 3천억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기록한 SK온이었는데 2분기에는 350억 원 수준으로 영업 손실을 대폭 줄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SK온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포드와 합작법인을 통해서 신규 공장을 가동하는 것도 준비 중인 만큼 앞으로 공급되는 배터리량은 더 많아질 걸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실적이 점차 개선될 걸로 기대되는 업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빙하기를 맞았다가 얼어붙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쪽도 있습니다. 철강인데요. 다음 기사로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자, 철강 도시, 경북 포항의 철강 기업들이 최근에 업계 불황으로 공장 폐쇄나 혹은 구조 조정에 내몰리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업황 부진으로 가동률이 떨어지자 지난달 초부터 포항 2공장 휴업에 들어갔고 앞서 3월에는 구조 조정까지 단행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심지어는 포항 1공장 내 사업부도 매각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스코도 작년 7월 또 포항제철의 제1 제강 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서 4개월 만에 또다시 1선제 공장을 폐쇄했고요. 세아제강도 가동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업황 부진에다가 미국의 관세 영향까지 덮쳐지면서 2분기 말 그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철강 업계인데요. 이에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는 2분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이번에 한 14%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제철도 15% 하락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다만 중국이 최근에 철강 감산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업계가 구조조정까지 단행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실적 반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업계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실어야 좋을지 잠시 뒤에도 투자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전력업계 쪽으로 가볼게요. 미국의 전력업계가 슈퍼사이클로 불리는 초호황기에 진입한 가운데 우리의 K-그리드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K-그리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전력망, 발전소, 통합 패키지 수출 전략인데요. 어제 장중에 100만 원을 넘기면서 황제주로 등극한 효성중공업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효성중공업의 미국 현지 법인장은 구글과 아마존 또 XAI 같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수요를 맞추느라고 매일이 전쟁 같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숨가쁜 상황은 LS의 미국 공장도 비슷합니다. 이 K-그리드 대표 기업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리고 LS전선과 대한전선 이렇게 4곳이죠. 이들의 수주 잔액을 누적으로 봤을 때 지난 1분기 기준 23조 원으로 단 1년 만에 무려 160%가 넘게 증가했는데 앞으로는 미국 정부가 2042년까지 330조 원을 투입한다라고 밝힌 만큼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100만 원 터치한 효성중공업, 이제 목표가가 최대 12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간 문제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점검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선 어떤 키워드를 봐야 할지 오늘장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HBM 시장 확대, 연준 위원의 연설을 지켜보자.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면 될까요? 오늘 이제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에 저녁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발표 이후에 정확하게 시간이 10시 15분이죠.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크 파 연준 부의장부터 총 6명에 달하는 연준 의원들이 내일 아침 8시 45분까지 연이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은 7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하반기 때 제 개인적으로는 한 2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여부와 함께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내용들 잘 모니터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관세 영향이 물가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저희도 지켜볼 거고요. 자, 이에 맞서서 우리 이권희 대표님께서는 HBM 시장 확대 주목하자. 어제 LG전자 이야기도 있고 여러모로 시장은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이제 총 맞지 않는 이상 돈 안 되는데 뛰어들 일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돈 된다고 생각하니까 28년도를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침 본인들 실적이 반토막 났는데 주가 빠지기 전에 주가 관리 차원에서 또 이 뉴스를 흘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음모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 타이밍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어제 그래봐야 이제 장중에 좀 많이 올랐다가 2.5% 정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은 좀 끌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LG전자가 진출한다고 하니까 이제 관련된 다른 기업들이 빠졌는데 그것도 참 재밌는 일인데 HBM 시장이 30년대 중후반까지 지금 25년이죠. 한 10년 뒤까지 보면 매년 25% 이상씩 성장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장비 업체가 2개, 3개, 4개 계속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예, 그렇게 지금 아마 시장은 판이 짜여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G전자 28년도 진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양산 목표가 28년이라는 거는 28년이 될지 아니면 29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거죠. 개발하다 보면. 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제 같이 충격받았던 종목들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배경은 결국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HBM 얘기 하도 많이 듣고 SK하이닉스가 잘 만들어내니까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HBM이 지금 더 발전해야 AI가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챗GPT라든지 제미나 이런 거 쓰시면 약간 타자 치듯이 늦게 올라오잖아요. 글들이 뭘 물어보면 타다다다다 이렇게 써 마치 생각하고 쓰는 것처럼 예, HBM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HBM 성능이 좋아지면 그냥 빵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전에 검색했는데 네이버 검색했는데 화면이 천천히 올라오면 지금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HBM 시장이 더 커질 거고 더 발전해야 되는 상황이다. LG전자가 어제 지금 발표한 걸 얘기 들어보면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28년이면 HBM 한 7? 요럴 때 시장에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예. 6, 7.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AI 산업이 굉장히 성장성이 크니까 맨날 반도체 하다가 뺏기고 실패하고 했던 LG전자까지 다시 장비로 다시 뛰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 PC본덕의 리더는 한미반도체일까요? 한미반도체가 당연히 리더고요. 거기 이제 하나랑 이제 LG가 쫓아가는 형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좀 길게 접근을 해야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충격을 받지 말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HBM 시장 잘 돼야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가겠죠. 예, 모쪼록 저희도 같이 소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확인해봐야 하는 첫 번째 기사는 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사실 뭐 현대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이브리드 쪽이 왕왕 오랜만에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번엔 SK온의 미국 법인이 북미 공장을 설립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모든 배터리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데 들어갔다라는 게 기사의 골자였어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잘 나올 거라는 건 아니고요. 그 영업 손실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시장을 좀 고무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조서희 매니저님과 함께 또 2차 전지 얘기를 해봤을 때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건희 대표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꾸 이제 뭐 밑밥 가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뀔 거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리튬이 워낙 가격이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광산들에서 수지 타산 안 나와서 지금 광산들 문 닫는 데가 지금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중국도 공급 과잉이고, 우리는 중국 내에 리튬이라든지 배터리가 다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중국 내에서도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지금 철강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중국이 항상 보면 그런데 막 생산했다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공장 문 닫고 합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 소재 회사들도 그렇고 세트 업체들도 자동차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ESS 같은 네. 저장 장치 쪽으로 좀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중국 따라가려고 해서 지금 LFP 배터리 쪽으로 이제 많이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SK온은 지금 사실은 뭐 포드라든지 이쪽이랑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현대차 미국의 공장에 집중해 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물량을 좀 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업황은 뭐 물론 이제 돌아설 걸로 보이지만 문제는 주가가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다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밸류에이션 보면 지금도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아직도요. 예, 에코프로 지금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면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좀 지켜보셔야 되고, 여전히 SK 이노베이션, 뭐 SK온,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좋게 보면 좋겠는데 배터리 팔아서 얼마 남는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주가를 올렸구나. 배터리 하나 팔아야 5%도 안 남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몇십 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숙제다. 그래서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 주가가 확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한 번씩 튀는 그런 형태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ESS도 매출에 대한 기여도는 그리 크지 않을까요? 네, 별로 안 크고요, 아직은. 그다음에 LFP도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지금 중국이랑 뭐 기술 같이 이제 제휴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좀 빨리 올라오기 좀 어렵거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자체 개발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이제 이게 가격 싸움인데 가격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프리미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산업 자체가. 그러면 밸류에이션 얼마를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두 분 다 괴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2차 전지 좀 단기적으로 튀는 정도지 업황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의 시기상조다라는 정도로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쪽 업계는 어떨까요? 여기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바로 철강 쪽인데요. 지금 당장은 구조 조정과 또 공장 일시 가동 중지를 통해서 어떻게 활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감산을 통해서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 시점은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번만 봤을 땐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봤을 땐 지금이 저점일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이번 2분기가 저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제 기사를 보면은 뭐 현대제철 2공장 뭐 가동 중단 뭐 얘기 나오고 뭐 엄청나게 감안을 한 것 같은데 전체 인원이 430명 중에 지금 120명 남겨놓고 나머지는 희망퇴직을 한 98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당진이나 다른 곳으로 교환 배치를 이렇게 하는 건데
전체적인 여러분들 그 철강업체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세 정책에 맞춰가지고 지금 전진 배치를 하거나 축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뭐 인원도 포항에 있는 인구도 뭐 48만 명으로 감소했다라고 그러는데 원래 50만 명, 49만 명에서 1, 2만 명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그런 거는 다 있는 거고요. 이 그 철강 관련주들의 뭐 흐름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구조조정 때문에 나쁜 경기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인구 유동은 뭐 10,000명, 20,000명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제가 이미 지난달에도 울산하고 포항을 다녀와 봤는데 경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에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강 업종의 구조 조정은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맞춰서 미국의 공장을 짓거나 또는 미국에 있는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그렇죠. MOU 체결해서 미국에 있는 공장에 빌려서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강의 생산량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어제 여양구 통석본부장이 교섭본부장이 미국에다가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좀 인하해 달라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지금 본격적으로 한 3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8월 1일 관세를 지정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하기 전에 3주간의 지금 기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른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세가 올랐습니다만 다른 베트남처럼 저희도 관세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2분기 때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건데요. 2분기가 완전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강 관련주도 분명히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 공장을 둔 뭐 넥스틸인가 그죠? 세아제가 그렇죠. 세아제강하고 예. 넥스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근데 이런 조정을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다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자,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에서 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중심으로 하반기 반등을 노리고 좀 길게 보자라는 입장이셨어요. 자, 의견 정리해 보겠고요. 이제 마지막은 전력업계 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전력 쪽은 슈퍼 호황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뭐 지금 구글, 아마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캐펙스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HBM이 없어서 못 파는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슈퍼 사이클을 맞이해서 우리 시장을 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효성중공업 장중에 결국에 100만 원을 터치했는데 우리 조선희 매니저님의 추천주이기도 했죠. 근데 효성중공업 지금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엔 대장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효성을 계속 중심으로 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LS나 뭐 일진전기 다른 전력업체 쪽으로 좀 돌려볼까요? 세 종목이 이제 가장 대표 종목이잖아요. 세 종목 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똑같아졌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는 키 맞추기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세 회사가 지금 뭐 다 같이 좋고 다 같이 나쁘고 이런 어차피 같이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뭘 사셔도 상관은 없다. 근데 지금 아마 키 맞추기 하고 그러면 여기서 뭘 또 다시 먼저 올릴 거냐 뭐 이런 정도의 싸움이니까 효성중공업이 됐든 현대일렉트릭이 됐든 LS일렉트릭이 됐든 뭐 조정 나오면 사시는 게 맞고요. 조금 이제 뭐 이게 너무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대부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주가는 조금 쌉니다. 그쪽에 비하면. 그러면 지금 제가 기준으로 보는 게 PER 한 20배인데 지금 여기 산일전기 한 17배거든요. 효성중공업이 어제 20배 넘었고요. 예, 다 넘었습니다. 지금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그래서 지금 역발상을 하자면 산일전기 20배 갈 때까지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예, 새로운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뭐 어디가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제 포트폴리오 보면 현대일렉트릭이 좋긴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안 쓰던 GIS까지 갖다 사다가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뭐 호황이 될 수밖에 없고 어제 또 미국에서 또
산업부 장관인가 한 분이 또 뭐 원자력 르네상스 또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결국엔 전력이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100만 원 넘은 걸 갖고 자꾸 호들갑 떠는데 100만 원 넘든 안 넘든 내 주식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예, 이건 이제 기자분들이 쓰기 좋은 얘기니까 그냥 황지해 좋게 쓰시는 건데 예, 어차피 100만 원 사서 110만 원 가야지 10% 먹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키 맞추기가 됐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만큼 업황이 좋으니까 키 맞추기 다 시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조정 나오면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조정 나올 때마다 사셔도 전력기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1년은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전력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전선 쪽은 어떨까요? 물론 수익성에 있어서 훨씬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전선은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근데 어. 왜 전선 쪽은 대한전선이 조금 너무 저평가돼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주식이 너무 많아서 사실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오히려 이제 LS 전선이 상장돼 있으면 LS 전선이 좋을 텐데 그냥 주 LS 그냥 전력기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LS 사시면 됩니다. 아, 차라리 지주로. 지주사로 사시면 그냥 이게 그냥 ETF 같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전선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력기기에 무처럼 또 전선까지 더해서 첨언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오늘장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면 좋을지 섹터 점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점검해 봐야 되는 첫 번째 섹터는 뭘까요? 공개해 주시죠. 스테이블 코인과 자동차 둘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자동차. 네, 일단 뭐 어제 현대차 실적이 좀 회자가 되면서 이게 컨센에 그래도 부합할 것이다. 관세 우려 좀 덜었나? 하다 보니 하이브리드로 방어를 했구나 해서 하이브리드의 대장이 코리아 FT가 어제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 굳이 본다면 완성차 부품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두 개 다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제도 나온 이슈들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원래 계속 매출이 신고가를 내고 있죠. 이번에도 2분기 때도 사실 관세 이슈 때문에 저는 매출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46조 1천억. 전분기가 또 신고가였는데 상장 이래. 또 매출을 봤을 때 전분기 대비 3.8% 증가하면서 신고가예요. 근데 매출은 신고가인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떨어졌죠. 영업이익이 3조 3,400억, 8% 정도 전분기보다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관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걸 보니까 중고차 시장이 화랑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카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중고차를 굉장히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플레이션이 늘고 있는데 2분기 때 미국의 중고차 시장에 보니까 중고차 가격만 해도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이제 중고차를 끼고 원래 매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금융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 금융사들이 매출 영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부분의 매출을 금융사들이, 그러니까 자회사인 금융사들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거를 다 보존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자동차는 미국 관세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악재였죠. 품목 관세 부과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다가 환율도 1,400, 1,500원대에서 뚝 떨어져서 환율 영향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분기 말쯤 돼서 6월 말쯤 돼가지고 이제 환율이 또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거를 상쇄를 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자동차를 팔면은 신차에 대한 거를 이제 신차가 이상이 있을 때 교환하기 위해서 뭐를 따로 떼어 놓냐면 품질 보증 충당금이라고 그래서 따로 돈을 떼어 놓습니다. 우리 그 자동차 회사들이. 근데 이게 전입이 되면서 수익으로 나서 보통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7%대 영업이익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품질 보증 충당금이 들어오면서 7%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방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제 또 여한구 산업통상 본부장이 철강과 자동차 너무 관세가 높다. 이거 좀 인하해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미국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다른 업종군들은 잘 갔는데 자동차 업종군들이 못 갔는데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다른 기업들까지도 부품사들까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이 바닥일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이다. 이제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 당연히 밸류체인들의 실적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자, 이에 맞서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번 주에 뭐 미 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3법에 대해 논의를 하고 빠르면 표결에도 붙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서클이 급락해서 어제 뭐 카카오페이랑 미톤이 좀 많이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은 서클이 10% 가까이 지금 상승했거든요. 오늘 좀 되돌릴 수 있을까요? JP 모건에 있는 이제 한국인인데 그냥 JP 모건에서 가서 리포트 쓴 애들이 있어요. 예. 그들이 뭐 4만 얼마 얘기해가지고 카카오페이한테. 그러니까 JP 모건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보고서에 좀 영향을 많이 받죠, 기관 외국인들이. 윈터 온다 그랬는데 윈터 안 오고, 걔네들 반도체. 잘 틀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멍청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냥 이거 리포트 이렇게 나왔으니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이렇게 뭐 엄청 똑똑한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면 휩쓸려서 팔고 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좀 충격이 컸고 서클도 이제 뭐 빠졌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그럼 9% 올랐는데 그러면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제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정책인데 이 JP 모건 리포트 가지고 뭐 이제 영업이익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뭐 예전에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나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걸 설명할 수가 없죠. 성장성을 보고 지금 다들 들어가는 거고. 저는 아직 갑론을박식이긴 하지만 어제 정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필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 오늘 지금 클립토 위크라고 해서 이번 주 계속 법안 그렇죠. 3개가 지금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표준이 정해지면 법규가 정해지면 우리나라도 그에 응당하게 규제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기 때문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쪽은 변동성은 크지만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크지만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서 뭐가 주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장 핵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은행권을 끼고 있는 쪽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그룹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은행과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여전히 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대응하시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어제 급락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니까 뭐 오늘 또 좀 더 빠지면 오히려 땡큐한 거죠.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은 지금 비중만 안 크다고 하면 뭐 좀 비중을 뭐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좀 트레이딩 하시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좀 취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저희가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도 점검을 했었는데 결국에 은행권과 뭔가 관련이 있는 은행 중심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보자라는 의미셨고 또 경고 딱지가 떨어지면 다시 갈 것이다라는 입장 두 분 다 결은 비슷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여전히 관심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섹터도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제 시주석 방안과 관련된 쪽을 많이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서 화장품 한번 보고 싶고 은행도 궁금합니다. 시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연결이 된 건데 그렇다면 중국 쪽의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강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APR, 한국 화장품 제조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혹시 그의 기대에 미칠 수 있는 후발주자 뭐가 네. 있을까요? 이 시간대 맨날 나와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가 APR, 그다음에 이제 파마 리서치도 파마 말씀 주셨고. 리서치하고 그다음에 달바 글로벌, 네. 한국 화장품 제조 네 개만 맨날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 네 기업들은 주가가 좋으니까 사실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LG생건하고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닥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제가 LG생건하고 아모레퍼시픽을 징그럽게 미워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두 개 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 관광객이 늘고 있고 면세점 같은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수혜를 또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지금 그 중국 매출을 확인해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21%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 기관과 외국인도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거기다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ODM 기업인데 중국 시장이 상당히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국내외 화장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대형 화장품에 ODM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모레퍼시픽, LG생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면 당연히 여기에다 납품하고 있는 ODM 기업들, 뭐 코스맥스도 그렇습니다만 ODM 기업들이 코스맥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ODM 기업들도 실적과 매출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OEM, ODM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한국콜마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막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 제가 말씀드린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통 이제 하반기 때 특히 여름에 성수기이다 보니 6월, 7월, 8월 이후까지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뭐 3개월 내지 또는 4개월 이상 정도 아니면은 뭐 한 2, 3개월 정도는 충분히 화장품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거나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PR의 시총이 LG생활건강을 뛰어넘었죠. 근데 아모레는 1위 자리를 잘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지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는 금융을 보고 싶은데요. 이 상법 개정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증권에서 뭐 생보사로 이렇게 순환 매매가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점검을 해봤을 때는 증권에 대한 매력도가 가장 높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어떻게 은행 쪽이 조금 더 나을까요? 지주사 쪽? 증권 어제 이제 선보사들 뭐 이제 하나손해보험, 하나생명 뭐 이런 쪽이 좀 저평가됐다고 그저께부터 올랐고 지난주부터 올랐고 또 하나가 이제 워낙 이제 한 PBR 0.2, 0.3들은 이제 한 0.56까지 갖다 놓는 건데 거기에 이제 뭐 증권사들도 보면 한양증권이라든지 뭐 LS증권이라든지 약간 존재감 없는 증권사들이 보면 다 이제 한 0.5, 0.6 이제 올라왔거든요. 부국증권 이런 종목들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키움증권이라든지 LH 뭐 이제 미래에셋 이런 데는 다 지금 PBR 1.2배까지 다 왔어요. 그 얘기는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다 끌어올려놨죠. 아마 증권주는 저는 좀 그 증권 대형주들은 좀 비싸다. 여전히 좀 쉬어가는 국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손보사들이나 생명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나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대주주가 있죠.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더라도 안 따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은행 보험주들도 마지막으로 올리긴 했는데 다시 백투더 베이직해서 은행주로 가셔야 된다. 은행주 좀 쉬었죠 그동안 좀 그렇죠. 옆으로 붙이고 있는데 아직도 은행주 PBR 1배 넘어간 종목이 없습니다. 없고요. KB금융이라든지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서로 키 맞추기 해가면서 서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쪽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엔 정책 수혜죠. 이쪽은 대주주가 없습니다. 은행들은.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금감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거기 있는 회장님들 은행이 본인 게 아니죠. 대주주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는 월급쟁이 회장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을 따라야 됩니다. 정부 정책을. 그래서 전 정부에서도 열심히 따랐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그 기조를 더 이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은행주가 조정 나오면 가장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쪽이 이쪽이다. 그다음에 배당 관련돼서도 생각보다 적극적이죠.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래서 4대 금융지주 중심으로 보시고 지방 금융지주사들도 생각보다 싼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쪽을 여전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은행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좀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은행의 매력도를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종목 공개 빠르게 해볼게요.
자, 오늘 저희 갖고 있는 한 발을 현대모비스와 코롱인더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앞서서 우리 부품주 얘기는 했으니까 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모비스. 네, 현대모비스는 제가 이제 원픽으로 맨날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상법 개정안이 지금 이제 발의가 되면서 꼭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0.33%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타계하신 정몽구 회장이 7.38% 지분을 갖고 있는데 상속과 함께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있고 다른 자동차 대형주보다 그러니까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들이 관세 영향이 적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AES 관련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출을 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AES 관련 사업이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이 바뀌고 난 다음에 꼭 지금 지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속세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될 원픽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지주사로서 한번 지켜보자. 이에 맞서는 코롱인더는요? 네, 역사상 최저점에 있는 밸류에이션 0.38배 PBR. 근데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아마 서프라이즈 나올 걸로 보이고요. 아라미드 관련된 매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아라미드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수섬유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코롱인더의 메인이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CCL 관련된 소재 이것도 지금 공장 증설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두산을 올렸던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패션 사업부도 여전히 지금 중국에서 온라인 매출이 1등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이. 코오롱 우리나라 분들은 잘 안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시골 가면 굉장히 잘 팔립니다. 어르신분들은 코오롱 많이 사시죠. 지금 이쪽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지금 전 사업부가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PBR 0.38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의 초입 국면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6만 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상법 개정의 수혜 주로 들고 오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탕으로 시장 중심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